자, 내용 한번 보면 내 님을 그리워하면서 우니 이런 얘기죠. 내 님을 그리워하면서 우니. 여기서 님이 누굴까? 그렇지. 임금인 의종이 되는 거. 임금이 되는 거죠. 의종이고 뭐고 아무튼 임금이라고 아시면 되고. 내가 임금님을 그리워하면서 우니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이슷하다 비슷하다 뭐 이런 건데 얘들아 새를 조금 외워야 되는 새들이 있어. 새까지 외워야 돼. 새는 가장 유명한 새가 무슨 새에게?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새. 두견새예요. 근데 두견새도 있지.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접동새 지금 나왔지. 또 무슨 새도 있어? 소쩍새도 있지. 또 뭐 있어? 뻐꾸기도 있지. 또 뭐 있어? 꾀꼬리도 있지. 그치? 이 새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새들의 성격이 있어. 얘네를 알아줘야 돼. 여기는 얘는 황조라고도 해요. 황조. 얘네는 말이야. 플러스야. 이미지 자체가. 얘네는 마이너스야. 뻐꾸기하고 꾀꼬리는 그 목소리가 우선 예쁘죠. 뻐꾸 뻐꾸. 걔네 진짜 그렇게 울더라. 뻐꾸기 그 시계 안에 울듯이 울던데요. 뻐꾸기 또 특징이 뭐예요? 다른 새 둥지에 자기 알을 낳지. 그렇거든요. 뻐꾸기가. 자기가 안 길러요. 뻐꾸기는 새끼를. 그래서 뻐꾸기가 이렇게 보다가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몰래 낳고 튀어. 그러면은 그 뻐꾸기가 또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뻐꾸기가 조금 빨리 태어나거든요. 다른 새보다. 그럼 탁 태어나죠. 그러면 뻐꾸기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등에 닿는 모든 걸 둥지 밖으로 미는 거래요. 뻐꾸기 새끼가. 그래갖고 거기 있는 새끼의 알들을 깨어나지 않은 알들 있죠. 다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려. 뻐꾸기가 그래. 그래서 근데 그 새는 모르잖아. 어미새는 모르잖아. 자기 알이 이렇게 도둑으로 낳아놓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이 뻐꾸기 새끼한테 먹을 걸 갖다 줘. 근데 너무 불쌍한 게 뭐냐면 이 어미새가 종류가 다르죠. 종족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뻐꾸기가 훨씬 큰 거야. 조그만 뻐꾸기가 애기 뻐꾸기가 어미새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갖고 먹을 걸 달라고 난리를 쳐. 다른 새들은 뭐 태어났다고 해서 그거 잘 밥 받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뻐꾸기가 큰다니까. 뻐꾸기는 그런 특징이 있어. 근데 문학에서는 그런 게 많이 사용되기보다는 그냥 목소리가 예쁘고 봄에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새여서 좀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꾀꼬리는 워낙 목소리가 예쁘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꾀꼬리도 목소리가 예쁘고 그래서 얘네 둘 다 약간 봄에 약간 뭐라 그러지? 막 예쁘고 막 꽃이 막 피고 만물이 소생할 때 하는 약간 플러스적인 이미지를 둘 다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두견새나 접동새나 소쩍새가 나오면 무조건 분위기가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분위기가 무조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두견새 같은 경우에 유래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 유래가 다 있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줄까? 두견새하고 접동새하고 소쩍새를 쓰는 공부를 하는데 얘네 셋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래를 알고 말 거 할 거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유유 슬픔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셋 다? 이게 지문에 나오면 화자 기분이 지금 좋지 않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왜 저기 한다고 하냐면 선생님은 분명히 자습서에서 공부를 할 때
두견새와 접동새와 소쩍새가 같은 새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예요. 이퀄 이렇게 나와. 그래서 같은 새의 다른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야. 얘하고 얘가 같은 새고요. 얘는 다른 새야. 소쩍새는 그냥 종류가 달라. 알겠죠? 그래서 뻐꾸기과냐 올빼미과냐 하는 것 자체 그냥 새 종류 자체가 달라요. 얘네 둘만 같은 새인데 이게 또 왜 헷갈리는 줄 알아요? 유래가 다 달라. 두견새의 유래, 접동새의 유래, 소쩍새의 유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소쩍새는 얘는 올빼미 목의 올빼미과고 그냥 들어.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뻐꾸기과야. 그래서 얘네는 뻐꾸기과고 쟤는 올빼미과여서 아예 종류가 다르거든요. 근데 자습서에는 이거 세 개를 되게 혼용해서 써요. 헷갈릴 수 있다고. 근데 얘하고 얘는 같은 새인데 유래가 다르다 그랬어. 자, 봐봐. 얘 유래부터 보자. 두견새의 유래는 총나라에 망제라는 왕이 있었어. 응? 근데 이 망제가 어딜 갔냐면 그 강가에 이렇게 갔다가 시체가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시체가. 그래서 저거 좀 건져봐 해서 건졌지. 건졌더니 얘가 죽은 줄 알았더니 말을 해. 신기해. 신기하잖아.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사람인가? 이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궁궐로 와요. 그래서 자기는 별령이라는 사람인데 말을 되게 잘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나를 도우라는 도움을 위해서 내려주신 신하인가? 이래가지고 되게 잘해줬어. 근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망제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소개팅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 망제가 이뻐? 그때 이쁘대. 그래서 오케이 콜. 그래서 소개팅을 받아요. 근데 진짜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 망제가 이 누구냐면 자기 딸이에요. 딸을 소개해주거든. 너무 사랑하게 된 거야, 딸을. 그래서 모든 정사를 돌보지 않고 이 딸한테 빠져서 얘한테 노느라고 정신이 팔린 거야. 그래서 그때 모든 정치를 누구한테? 얘한테 맡기고 놀아. 이 둘이. 노느라 정신이 없어. 그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총나라의 모든 신하들과 이런 상황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총망제를 내쫓아요. 자기가 왕이 됐어. 얘가. 그리고 내쫓으면서 자기 딸을 주지 않지. 얘 혼자 내쫓아. 총나라 바깥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왜? 왜 그랬을까? 총나라의 왕이 옆에 있으면 새로 된 왕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얘가 좀 없어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 다른 신하들 중에 얘를 다시 복위하려는 그런 운동이 있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제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나한테 해준 게 좀 있으니까 당장 죽여버리긴 좀 그렇고 총나라 바깥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한 거야? 너 다시는 총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마.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망제가 총나라 근처를 돌면서 총나라에 가지 못한 거를 되게 슬퍼하면서 막 총나라를 그리워하다가 죽었어. 죽어서 뭐가 됐어? 두견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거의 유래야. 그래서 두견새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망제 또는 망제혼 그 다음에 자규라고도 해요. 자규 외워야 돼. 나와요 시조에. 자규. 이거 망제도 나와. 망제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부력위.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귀촉도. 서정주의 시 중에 귀촉도라는 시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두견 다 같은 거야. 요 단어가 나오면 두견새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접동새는 뭐냐면 같은 새인데 접동새라고도 하긴 하는데 접동새의 유래는 또 달라.
같은 새인데 달라. 얘는 두견새가 총망제가 죽고 난 다음에 두견새가 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두견새가 입을 벌리면 이 입 안에가 빨개.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속이 상해서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 이래가지고 그 공통점에 의해서 두견새는 총망제가 죽어서 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동새는 뭐냐면 9명의 형제를 가진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엄마가 죽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계모가 새로 왔어. 계모가 새로 왔는데 이 여자애를 되게 많이 괴롭혔어. 근데 니네 결혼할 때 있잖아. 여자가 결혼할 때 돈이 드니 안 드니? 옛날에 여자가 결혼할 때 돈이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여자를 시집 보낼 때도 소도 보내고 하인도 보내고 다 같이 보낸단 말이야, 폐물을. 그러니까 이 계모 입장에서는 이 여자애가 홍기가 이제 다 돼서 얘가 결혼을 누구랑 옆집 총각이랑 하기로 됐어요. 근데 너무 괜찮은 애랑 결혼하게 된 거야. 그것도 또 질투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얘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 집안에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집안의 살림을 어느 정도 나눠서 얘가 시집을 갈 거를 생각하니까 분통이 터져갖고 얘를 되게 괴롭혀요. 이 설화가 여러 가지 뭐 버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애를 농에 넣고선요 불태워요. 죽여버려. 그래서 거기서 뾰로롱 하고 새가 나온 게 접동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너무 괴롭히니까 이 여자애가 앓다가 죽었어. 그래서 이 9명의 오라버니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원래 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이나 시집갈 때 가지고 가려 했던 혼수 같은 거 있죠. 이거를 다 마당에 놓고 뭐 하냐면 불태워요. 선생님이 전에 얘기해줬죠. 불태우면은 이게 뭐랑 연결이 된다고? 죽은 사람의 세계랑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옷을 내가 죽은 사람 위해서 그 사람 이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 옷을 사다가 그 사람 이름 앞으로 태우면은 죽은 그 사람한테 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처음 들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얘기야. 그래서 태워서 그 자기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 옆에 계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9명의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떡하냐면 이 계모를 불태우고 있는 와중 계모를 밀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계모가 뭐가 됐어요? 뾰로롱 하고 까마귀가 됐어. 자기 여동생은 죽어서 뭐가 됐고 접동새가 됐고 그 다음에 계모는 뭐가 됐어? 까마귀가 된 거야. 근데 까마귀가 접동새를 보면 그렇게 괴롭히고 죽인대요. 그래서 접동새는 언제만 나타나요? 밤에만 나타나서 운다 이런 얘기가 있어. 왜? 낮에 있는 까마귀가 된 계모가 무서워서. 또 하나는 뭐예요? 계모가 살았던 버전은 뭐예요? 계모가 깨어있을 때 거기 가기가 좀 무서우니까 죽어서 접동새가 돼가지고 밤에만 와서 오라버니들이 그리워서 이렇게 울었다. 그래서 접동새. 그래서 저게 시로 뭐가 있어요? 김소월의 접동새라는 시가 있지. 그래서 접동 아우레비 접동 동생이 죽었고 이런 내용이 시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설화를 기반으로 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견새하고 접동새는 유래가 저 새들의 유래 내려오는 이야기 설화가 다 같아 달라. 근데 쟤네가 같은 새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견새의 다른 이름이 접동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 보면 두견새의 다른 이름이 소쩍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새 이름만 보고 따지자면 두견새와 소쩍새는 그냥 다른 새인데 이 두 개가 뭐에서 공통점이 있어? 슬프다는 공통점이 있고 소쩍새는 얘들아 소쩍새도 알아야 돼. 내가 이 새 얘기를 왜 이렇게 해주는 줄 아니? 문학 작품에 나오니까 해주는 거야 얘들아. 응? 이게 이 설화가 모티프가 돼서 그 내용이 시로 만들어지거나 소설 내용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소쩍새는 어디 나와요? 수능에 출제됐던 적벽가에 나왔었죠. 그렇거든요. 소쩍새는 유래가 뭐냐면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이 시어머니가 너무 얘를 이렇게 싫어했어. 며느리를. 그래서 어떡하냐면 솥에다가 밥을 하라고 주는데 솥이 너무 조그만 솥을 준 거예요.
솥을 되게 조그만 솥을 줬어.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에 쌀을 가득해서 해도 정말 1.5인분? 그래서 봐봐. 그 집에 사는데 시어머니 안 드릴 수 있어요, 밥을? 드려야 되잖아. 남편 안 줄 수 있어요? 줘야 되잖아. 그러고 나면 본인이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다시 밥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맨날 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죽었네? 그리고 새가 뾰로롱 하고 됐는데 무슨 새가 됐어? 소쩍 소쩍 이렇게 우는 새가 됐어. 왜? 소치 작아요. 소치 작아요. 소쩍 솥이 적다고. 그래서 이 소쩍새는 풍년과 흉년과 관련된 새로도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솥이 적다. 그 새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유래랑 그 다음에 이미지랑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세요.